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최신 경제 트렌드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것 하나만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신 핫픽.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1,500만 집사들과 함께합니다. 집사가 뭐야? 그 유럽의 영화에서 보던 그거야? 생각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요즘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을 집사라고들 하는데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펫경제, 펫코노미 수의사이자 수의학신문 발행인인 이학범 대표에게 배워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이학범 대표님 아니면 이학범 수의사님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죠? 대표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아, 네. 대표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 대표님도 고양이 키우신다고요? 네, 제가 수의대 학생 시절에 네. 우연히 이제 길고양이를 입양을 하게 돼가지고요. 지금 벌써 14년째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네, 요즘에 이제 수명이 반려동물도 많이 늘어가지고요. 네. 보통 15년, 20년 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묘생, 견생의 수명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저희 고양이 이름이 네네. 루리. 루리. 네. 고양이 루리를 처음 만났을 때하고 비교하면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이런 표현 쓰면 큰일 납니다만 도둑고양이 네. 뭐 이런 표현 쓰는 사람 네. 많았잖아요.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기르시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졌다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도둑고양이, 뭐 길냥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줄었고요. 일단 반려동물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400만 가구 1천만 반려인 시대가 어떤 공식처럼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 통계를 보면은 이제 600만 가구 1,5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어요. 1,500만 서울 인구보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 관심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진행 중인데요. 후보들이 전부 다 이 반려동물 공약을 따로 발표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뭐 지자체들도 반려동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전담 부서요. 네, 뭐 동물 보호과, 반려동물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뭐 장애인분들,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랑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잖아요. 금지된 곳이 꽤 많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서비스가 등장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표밭에 이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항상 백악관에 새로운 대통령이 입성할 때 퍼스트 독의 네. 이름이 뭐냐, 맞아요. 견종이 뭐냐, 아니면은 영부인이 고양이를 키우느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곤 하는데 맞습니다. 수의학 전문신문 대표도 맡고 계시니까 펫 시장 관련 산업이 쑥쑥 자란다 이런 느낌도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당장 오늘만 해도 이런 경제 라디오에서 펫코노미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체감을 매일 하고 있고요. 규모를 좀 보자면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미 2019년에 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3조 원이요? 네, 적은 시장은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2011년 3월 현재 한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요. 2027년까지 한 6조 원 정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미난 거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집콕을 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입양, 분양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나와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 펫코노미 시장이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조 5천억이면 우리나라 연간 GDP가 대략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치킨 시장 전체 합친 것보다도 큰 시장입니다. 정말요? 3조 5천억 원이면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 우리가 그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펫코노미 관련해서 그 주목해 볼 만한 요거 재밌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예전에는 우리
뭐 육아용품 전시회 이런 거 박람회 많았잖아요.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면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 전시회가 많아져가지고 거의 매주 열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가봤더니 이제 뭐 수제 간식은 뭐 기본이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아예 반려동물을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카시트하고 반려동물 안전벨트를 설치한 차를 출시를 했어요. 아, 아예 옵션으로 그게 달려 있는 네, 거예요? 옵션을 선택하면 그게 달려 나오는 거죠. 애기들 카시트에 그 앉히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 반려동물도 카시트라든지 이동장에 안 넣고 네. 그냥 타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대부분은 안고 타거나 네. 아니면은 케이지에 담거나 네.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케이지에 넣는 건 괜찮은데 그냥 안고 타는 건 사실은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도 나와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먹는 뭐 홍삼 이런 거 있죠. 홍삼이요. 그런 것들도 반려동물 영양제로 네. 다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 저도 최근에 본 광고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견생이나 묘생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네. 관절이 좋지 않아서 관절약을 챙겨 먹인다 이런 얘기 보고 네.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싶은데 반려동물 관련 업종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맞아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동물병원, 뭐 미용, 훈련, 뭐 애견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펫시터, 펫시터. 네, 베이비시터 대신에 이제 펫시터 이런 직종도 생기고 있고요. 반려동물 관련 유치원도 있고 특히 요즘에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 장례식장이에요.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냥 이제 땅에 묻어주는 네. 게 당연한 그런 순리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에서 반려동물 전문 장례 지도사분께서 지도를 해주시면서 네. 화장을 하고요. 또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이런 문화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반려동물 보험, 펫택시 네. 뭐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펫택시요? 네. 그러면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호출해서 아저씨 저 동물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동장에 넣으면은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반려동물 전용 택시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다양하게 번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OTT 서비스에서 보니까 반려동물이 하루 종일 켜놓고 보는 네. 그 혼자 있는 동물들을 위한 영상 채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반려동물이 사람과 다르게 시각도 다르고요. 네.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도 다르잖아요. 이걸 반려동물에게 맞춰가지고 반려동물이 보는 TV 채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네. 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반려동물 전용 치료제, 진단키트, 영양제, 뭐 약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의료 쪽을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도 뭐 CT 찍고 MRI 찍고 이런 거는 뭐 기본이 됐고요. 뭐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 당연히 받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 시대가 이미 왔고요. 뭐 약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인상적인 거는 이 강아지, 고양이들도 치매에 걸리거든요. 아, 정말요? 네, 나이가 들면 네. 치매에 걸리는데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강아지 치매를 치료하는 신약까지 개발이 돼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가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생로병사를 정말 함께하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병원비가 좀 비싸가지고 네. 그 고민이 좀 돼요. 네, 이제 병원비 부담은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이제 건강보험이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은 건강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 진료비를 다 부담을 하셔야 돼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람처럼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대신 사보험을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보험이 네. 출시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게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정작 되게 많이 걸리는 병이나 아주 병원비가 비싼 병은 보장을 안 해준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게 이제 펫보험들이 처음 나올 때는 그런 얘기가 네.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은 한 8, 9개 정도 회사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 상품 다양해지고 보장 범위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네. 자신의 반려동물에 맞는 상품을 좀 고르실 수 있어요. 그 찾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펫보험이 별로다 싶으면은 적금 같은 걸 들어가지고 네. 혹시 이제 큰 비용이 들 때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때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엄마들이
교육보험 일단 가입하고 네. 애 대학 보낼 때 쓰려고 장롱 살 돈, 뭐 네. 등록금 살 돈 이거 적금 드시던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네. 6154님 저희 밤이도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렇게가 아마도 잘 보내줬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한방침도 맞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동물병원 가면은 수의사 중에 한의사분들도 계신 네. 모양이죠? 한방을 하는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침도 맞고, 네, 뭐 한약도 먹고. 그렇군요. 이게 참 알면 할수록 놀라운 세상입니다. 저만 해도 시골에서 와가지고 저희 때는 황구 마당에서 키우던 시절이라 네. 참 많이 달라졌다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군요. 해서 반려동물 우리 강아지도 지난해 무지개 달을 건넜어요. 장례식장이 많이는 아직까지 없지만 화장을 해서 잘 보내주니 그래도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이분은 5279님이신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들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뭐 사람 얘기해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만큼 고양이, 강아지를 식구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펫 시장이 이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러면 쭉쭉 성장하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아마 더 커질 것 같은데 반려동물 용품이 창업을 지원받아서 도전해볼 만큼 괜찮은 시장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아예 반려동물 관련 사업만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창업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려동물 관련 산업만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반려동물 용품 사업화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지자체가 전담하는 부서까지 두고 있다라고 할 만큼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펫코노미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반려동물이 이제 동물이라는 단어를 떼고 식구, 반려자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이겠네요. 맞아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살기가 좀 많이 빡빡해졌잖아요. 이제 경쟁도 심하고 네. 뭐 집값도 오르고 취직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반려동물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사랑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무한한 사랑을 주고 내가 하루 종일 혼자 뒀는데도 나만 기다리고 맞아요. 나만 봐. 네. 거기다가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네, 하지만 우리 멍멍이만은 나를 반겨준다. 그렇죠. 해서 아버님들이 그렇게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본인의 소득에서 절반 이상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컨대 본인은 건강검진할 때 30만 원을 넘어간다. 자부담이. 그러면 요건 뺄까? 난 아직 건강한데 CT 이런 건 빼고 다음에 찍을까 싶은데 고양이나 강아지도 건강검진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친구들도 CT 찍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앞자리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 지원도 안 되고 검사 같은 걸 할 때 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소득별로 네. 반려동물 양육비를 얼마를 쓰는지 소득 대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200만 원 이하의 분들도 6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만큼 같은 비율로 반려동물에게 소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반려동물 양육에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어때요? 지금 수의사님 보시기에는 집사분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네. 반려동물 이 사람한테 드리는 돈만큼 드려야 되느냐 막 이런 논란도 좀 있고 그럼요. 동물들이 늙어갈 때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물들을 너무 일찍 보내고 싶지 않다. 좀 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거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수명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건강검진. 아, 네, 우리 사람도 뭐 요즘에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다 받잖아요. 네. 길어도 2년에 한 번 받는데 반려동물은 수명이 이제 15년, 20년이다 보니까 뭐 사람 한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그때까지 오는 질병들이 15년, 20년에 압축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반려동물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도 사람으로 치면은 한 5, 6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들도 건강검진할 때 왜 네. 우리 건강검진 가면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CT도 찍고 초음파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뇌혈류 이런 거 보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냥 기본 신체 검사, 네. 혈액 검사, 뇨 검사, 엑스레이 이런 기본 검사도 있고, 뭐 초음파, 뭐 호르몬 검사, CT 검사 이런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강도 신경 쓰고 먹는 거, 뭐 약 이런 산업들이 다 커나가면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직업군들도 아주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직업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네, 뭐 훈련사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별도 직종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네. TV에서 네. 그 마법처럼 그 네. 못된 강아지를 착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네. 국가 자격증은 아직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펫시터 이것도 지금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국가에서 별도 영업 뭐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국가 훈련 자격증도 생길 예정이고요. 이런 펫시터 관련 업종도 생길 예정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법에 8개 업종이 있는데 뭐 10개, 20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업종이 없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는 계속 블루오션이 열리겠지만 서로 믿고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록이 되고 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이 되고 그래야 가족 같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구하나 구사님 제가 그래요. 수원 개인 택시 기사인데 새벽에 일하고 들어가면 식구들 모두 자고 안 나오는데 우리 덕선이만은 네. 꼬리치며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아빠 하고 네.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중에 특히 이제 네. 연령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거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막상 키우면은 사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빠져나오지 네. 못하시는군요. 그 미니 제리님은 건강 질문해 주셨어요. 강아지인 것 같은데 심장 사상충 한 달에 한 번 약 먹이는데 요 정도 하면 되나요? 네. 뭐 심장사상충이라고 반려동물 심장에 자리 잡는 기생충인데요. 네. 뭐 약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뭐 주사 한 번 맞으면 1년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경 많이 써주시네요. 네. 지금 보면 1008번님 반려동물도 진짜 가족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사람은 키우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책임감을 강조해 주셨는데 수의사님도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뭐 지금 신문도 발행하신 대표님이시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도 좀 있잖아요. 네. 이것만은 하세요 혹은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려동물 반려견 보호자분들은 사실 지금 동물 등록이 의무예요. 동물 등록. 칩 같은 걸 심게 돼 있죠. 맞습니다. 네. 우리 사람도 사실은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보호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동물 등록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면서 갈등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뭐 걸까요? 개물림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하면서 반려인 비반려인 분들이 네. 서로 싸우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펫 에티켓, 패티켓은 좀 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 개는 없습니다. 네. 우리 애는 안 때려요랑 똑같은 거죠. 펫 우리가 키워가는 만큼 에티켓도 같이 키워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1,500만 명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펫코노미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운을 입는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이학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